근데 이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뭐 두유보다도 훨씬 높을 정도로 높아서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제 저도 하나 달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네, 맞아요. 아니 왜 근데 환자 거를 다 뺏어 드시면 어떡해요? 환자 거 뺏어 먹으면 어떡해요? 밥 못 먹고 일할 때 있어서 이제 그럴 때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사다 시즌 5. 오늘은 암 생존자들의 표준 치료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해주실 분은 일산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현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이름 참 많이 들었겠지만 좋네요. 네, 현명한 교수님. 네. 네. 유씨였으면은 한 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을 이름. 맞습니다. 네. 암 환자 생존자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새 뭐 고령화도 되고 있고 또 암 조기 검진으로 암 환자들을 빨리 발견하면서 암 유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치료 방법도 좋아지면서 완치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암을 이미 경험하고 그 암으로부터 생존하고 있는 암 생존자인 경우가 네. 많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딱 내리잖아요, 환자한테. 네. 그러면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좋아하시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암 산정특례라는 그 제도에 들어가면 그 전체 진료비 5%만 내거든요. 네. 이제 그 산정특례 기간이 5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완치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암 환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병원을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만 와도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제 기뻐하신 다음에 뭘 또 물어보시잖아요. 질문은 어떤 걸 많이 하십니까? 뭐 사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완치가 된 건지 도대체 완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암에서 완치라는 거는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암도 재발도 안 할 거라는 그런 확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이제 암세포라는 건 사실 우리 몸에도 하루에 뭐 수백 수천 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완치 판정을 할 때 뭐 CT나 내시경 같은 그런 영상 검사로 확인을 해서 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CT에서 가로 세로 1cm 속에는 암세포가 거의 10억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뭐 100만 개나 1000만 개가 모여있는 암세포는 현대의학에서 발견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완치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완전 관해라고 해서 현재는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없을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 암 치료 다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아도 정기 검진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국가 5대암 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뭐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반 환자들만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받아야 될 검사라면 1년보다는 조금 더 자주 아니면 뭐 2년에 받아야 할 검사라면 2년보다는 자주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암 생존자들이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면 진짜 이렇게 컨디션이 막 100% 돌아오는 겁니까? 다 막 건강해지고? 사실 뭐 그러기 쉽진 않죠. 물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보다는 당연히 상태가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거든요. 수술을 한다면 그다음 항암을 할지 방사선 할지 이런 게 같이 추가가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사실 우리 몸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데미지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회복 기간 또한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산차병원에서 이제 암을 경험하신 분, 암 생존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일반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기본적인 표준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은 그런 기본적인 치료는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어떤 뭐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하고 나서 회복할 때 여러 가지 회복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입원 기간이나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좀만 컨디션 좋아지면 바로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맞아요. 저희 환자분들은 오시면 뭐 면역 주사와 뭐 항산화제
항암제, 수액, 그리고 도수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으면서 뭐 심신 관리를 위해서 뭐 원예 프로그램, 뭐 조교, 그리고 미술 프로그램 그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네. 저희 센터 내에서는 항암외과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뭐 침이나 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치료도 같이 받고 그래서 토탈 케어를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항암하시는 분들 항암할 때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항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 있고 어. 또 말기암 환자분들을 호스피스 케어도 같이 해드리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는 차마 바쁠 것 같아가지고 질문 못 하다가 그런 프로그램에 오셨을 때는 먹는 거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여러 번 방송해가지고 뭐든지 잘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견과류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견과류뿐만 아니라 좀 딱딱한 육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드시다 보면 항암하시는 분들은 특히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일반적인 항암제들은 그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빠른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항암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가장 세포 분열이 활발한 곳이 입안의 점막 그리고 아니면 뭐 장 안에 있는 점막들인데 이런 점막들이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안이 헐고 뭐 열나고 붓고 하면은 식사도 못하고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런 딱딱한 견과류나 육포 같은 거 드시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고 또 견과류도 그렇지만 우리 채소류, 우리 샐러드, 그리고 육포도 그렇고 사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소독이 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살균이 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샐러드 같은 경우도 잘 씻어는 내지만 거기에 세균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백혈구씨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거 잘못 드시고 막 설사하고 장염 걸리시면 항암이 쭉 밀리거든요. 특히 항암하는 분들은 저는 가급적 데쳐서 드시게. 근데 주변에서 보면 몸이 아프고 나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이제 먹는 거, 운동 이런 맞아요. 건데 먹는 거를 기존에는 먹고 싶은 걸 다 먹다가 아프고 나니까 건강할 것 같은 음식, 건강이 좋을 것 같은 음식. 근데 이런 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먹다가 좀 금방 질리고 식택이라고 네. 하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네.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환자분들이 딱 암 진단을 받으면 네.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맞아. 내 삶을 바꿔야지.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음식도 사실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잘 먹다가 이제는 건강식을 해야지 하면서 생식만 드시고 뭐 고기는 아예 안 드시고 아니면 건강한 음식 어디 소문 들어서 막 찾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당연히 권태기가 오죠.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이것만 먹으면 난 건강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 사이의 어느 부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식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인들도 이제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아, 맞아. 네. 암 환자들은 체중이 너무 빠지는 것도 나쁘잖아요. 보통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좀 살이 빠진다고 그죠, 보셔야 빠지죠. 되죠. 네. 특히 소화기암 환자분들, 특히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위 수술을 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소장을 끌어가지고 막 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먹고 마시는 트랙이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흡수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단순한 뭐 음식이나 식단도 중요한데 그 외에 좀 보조식 같은 걸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놓여있는 뭐 이런 거요. 오, 이거 맞아요. 캔서 코치 뭐 이런 거. 음. 이 암 환자용으로 따로 나온 제품들은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다면서요, 우리? 그렇죠. 보통 우리가 노인분들도 영양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영양 조제 식품이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네, 제품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단백질이 꽤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뭐 두유보다도 훨씬 높을 정도로 높아서 특히 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sarcopenia라고 하는데 네. 근감소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암 재발률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영양 조제 식품을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암 환자들의 그 먹을거리 얘기할 때 하시는 말씀이 손 한 바닥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입맛도 없고 고기 단백질은 좀 기름기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은 하루에 뭐 2-3개 먹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이런 걸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백질을 하루에 킬로그램당 1.5g 정도 섭취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60kg 기준으로 하면은 한 90g 정도 90g. 되니까 대략 100에서 120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해줘야 넉넉하게 드시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손바닥 하나 정도. 손바닥 하나 정도 이게 면적이니까 이 손 정도의 고기 덩어리를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쉽게 고기 말하면? 덩어리만 그렇게 먹기는 뭐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없고 그쵸. 네, 하루 종일 먹는 단백질 함량을 전체 합쳐서 그 정도를 섭취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단백질이 이거 작은 거에 10g이 들어있고 요 큰 표준에는 거에는 12g 12g이 들어있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걸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섭취해줘도 충분히 전체 단백질 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가 또 먹어봐서 알지만 맛도 있어가지고 우리 저번에 먹어봤잖아요. 솔직히 맛있어. 맛있었어요. 저희 환자분들이 옆에 이거 많이 놓고 계시더라고요. 어. 내용 보니까 안에 뭐 비타민이나 이런 성분들이 잘 들어있어서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제 저도 좀 권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드시라고. 하나 달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네, 아니 왜 환자 거를 다 해서 드시면 어떡해요? 저도 뺏어 먹으면 어떡해요? 밥 못 먹고 일할 때 있어서 이제 그럴 때 아, 하긴 뭐 암 환자만 밥 못 먹고 그치. 그러는 게 아니죠. 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바쁠 때 밥 못 먹습니다. 네. 오늘 그만 찍고 일단 하나 드시라고 합시다. 네. 현명한 교수님의 선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